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정책에도 젠더 관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와 관련된 고정관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생각하면 건설업이나 제조업 현장과 같이 남성이 비율이 높은 2차 산업 분야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이나 단체급식 노동 같은 서비스 산업은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연구보고서인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에서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이들은 수백에서 수천 개의 식판과 식재료를 매일 운반하는 노동을 하고 음식 조리 시 사용되는 열로 인해 여름에는 열사병에 걸리는 느낌까지 드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럽 산업안전보건청 자료에 의하면 이외에도 여성 다수 산업에서의 위험 요소들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위험 요소와 건강 문제는 생물학적, 신체적, 화학적, 정신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보건의료업의 경우 감염 질병 등 생물학적 위험, 무거운 물체의 운반과 같은 신체적 위험, 살균 및 소독제에 의한 화학적 위험, 정서적 소모와 같은 정신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음식 및 숙박업 분야에서는 피부 질병과 같은 생물학적 위험, 무거운 물체의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의 신체적 위험, 화학적 청소용품에 의한 화학적 위험, 바쁜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성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 부족을 초래하는 악순환 구조를 도식화한 미국 템플 대학의 연구자 매싱은 여성의 직업이 안전하다는 편견 때문에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조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조사 미투자로 이어져 결국 위험이 가시화되지 않고 여성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이렇듯 여성들의 노동은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인해 산업안전 관련 제도는 남성 집중 분야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고열작업 규정 시 제조업 및 건설업 관련 작업은 10개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만 높은 온도로 음식을 가열하는 작업은 포함하지 않아 급식실이나 조리실 업무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의한 고시에서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제조업 생산직 업무를 기준으로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자세 바꾸는 일을 하는 돌봄 노동자의 노동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현황 파악의 기초자료가 되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서는 여성들이 산재로 인정받는 업종이 세분화되지 않고 기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17년 업종 중분류를 기준으로 여성 산재의 75%는 기타의 사업에 해당했으며 세분류를 기준으로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하는 남성 산재 발생 비율은 8.6%인 반면 여성 산재 비율은 32%에 달하는 등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성별 직업 분리로 인해 여성들의 노동 현장에서의 위험은 남성들에 비해서 비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나 유럽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사고나 부상의 위험 수준이 높은 직종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안전보건, 특히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에서의 안전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유럽산업안전보건청은 성주류화는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에게 적합한 노동 조건을 촉진시키며 근로자의 건강 및 인적자원 관리에 성별 근로자에게 적합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